다크라이드를 가족형 어트랙션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크라이드는 어두운 공간에서만 움직이는 놀이기구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살짝 모호한 어트랙션들도 있습니다. 롯데월드의 파라오의 분노가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죠. 왜냐하면 다크라이드는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지지난 영상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기구의 한 종류 다크라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는지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와 연장선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다크라이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다크라이드 어디까지 타봤니? 다크라이드는 큰 카테고리의 이름일 뿐, 지금부터 다크라이드는 그 종류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고스트 트레인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프레첼라이드와 사실상 똑같습니다. 다만 프레첼라이드가 미국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였다면 고스트 트레인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죠. 생긴 형태나 운영되는 방법이나 프레첼라이드와 비슷합니다. 구불구불하게 깔린 트랙 위에 차량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놀이기구인데 이름 그대로 공포 테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최초 고스트 트레인은 영국 블랙풀 플레저 비치라는 파크에 있는데요. 1930년에 오픈했는데 여전히 운영 중인 놀라운 어트랙션이죠. 이름도 고스트 트레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팅 다크라이드는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쏴야 하는 그런 다크라이드입니다. 기존의 프레첼라이드나 고스트 트레인이 그냥 타고 보는 데 그쳤다면 슈팅 다크라이드는 총이 있어서 이것을 뭔가 쏴야 하는 미션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다크라이드라고도 불리죠. 무언가 상호작용이 들어간 라이드니까요. 총으로 쏘는 것은 기본이고 아부다비에 있는 페라리 월드의 베노의 그레이트 레이스와 같은 어트랙션처럼 화면을 향해 공구를 들고 흔들면 반응하는 다크라이드도 있습니다. 디즈니의 토이스토리 마니아도 특이한 형태의 슈팅 다크라이드입니다. 총 대신에 줄을 당겨서 화면 속 관역을 맞춰야 하는 형태로 제작되었죠. 단순히 총으로 쏘는 것보다 무언가를 당기는 것에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고 묘한 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아주 잘 캐치해서 반영한 케이스입니다.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맨인 블랙 에일리언 어택 어트랙션은 좀 더 재미있는 요소가 추가된 형태인데 두 개의 차량이 경쟁하듯 뉴욕 시내에 숨어있는 외계인을 쏴서 없애야 합니다. 단 못하는 팀의 차량은 마구마구 빙글빙글 돌도록 되어 있죠. 더 나아가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맨손만으로도 상호작용이 되는 슈팅 다크라이드도 있습니다. 레고랜드의 레고 닌자고 더 라이드가 대표적인데요. 화면을 보고 손으로 무언가를 날리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 반응을 하죠. 무언가를 들 필요가 없으니 편하고 손으로 직접 하니 더 재밌어진 것도 있습니다. 꽤 혁신적이죠. 제가 테마파크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아마 트랙리스 다크라이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최근 다크라이드 어트랙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류가 되었죠. 트랙리스 다크라이드는 말 그대로 트랙이 없이 움직이는 형태의 다크라이드를 말합니다. 트랙 없는 맨 바닥을 차량이 움직이도록 고안된 어트랙션이죠. 트랙이 없으니 넓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자들이 전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어 특별한 재미를 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잘 만들어진 트랙리스 다크라이드는 바로 도쿄 디즈니랜드의 푸의 허니헌트입니다. 아기자기한 곰돌이 푸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고 어떤 차량을 타느냐에 따라 다른 장면을 볼 수 있기에 반복 탑승하면 더 재밌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의 미스틱 매너도 웰메이드죠. 미스터리한 저택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인다는 컨셉의 스토리인데 역시 차량의 움직임이 자유자재이고 랜덤인지라 탈 때마다 조금씩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특별한 트랙리스 다크라이드라면 올랜도 시월드에 엔터티카 엠파이어 오브 더 펭귄이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펭귄에 가는 다양한 볼거리를 보다가 극적인 순간이 되면 정말 수십 마리의 살아있는 펭귄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아쿠아리움의 교육적인 측면과 라이드의 극적인 재미를 잘 섞은 사례죠.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올드밀이나 밀슈츠가 발달해서 만들어진 보트형 다크라이드도 있습니다. 롯데월드의 신밧드의 모험이나 디즈니랜드의 캐리비안의 해적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주라기 공원 더 라이드도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캐리비안의 해적 배틀 포 더 썬큰 트레저는 정말 보트형 다크라이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남다른데요. 이를 능가하는 보트형 라이드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100% 중국어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어떤 스토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글 자막으로 된 영상을 위에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이 어트랙션은 엔딩이 2개라는 놀라운 사실. 롤러코스터와 다크라이드가 합쳐진 형태인 다크코스터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재미뿐만 아니라 아주 잘 만들어진 테마와 스토리, 그리고 볼거리가 정말 많은 다크라이드의 형태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리벤지 오브 더 머미가 있겠네요. 영화 미이라를 테마로 하는 이 어트랙션은 내부 곳곳에 정말 화려한 특수 효과들이 쓰였습니다. 일반 다크라이드처럼 이것저것 보도록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급발진해서 놀라운 실내형 롤러코스터로 변신하죠. 호주의 워너브라더스 무비월드를 가면 스쿠비두 스푸키 코스터라는 어트랙션이 있는데 이 다크코스터는 정말 특이한 형태입니다. 제 테마파크 경험 중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의 어트랙션이었거든요. 시작은 일반 고스트 트레인 같다가 어느 순간 차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실내형 롤러코스터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해리포터와 그린고트 탈출은 정말 명작 중 명작인 다크코스터입니다. 다크코스터의 모범 사례이자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어트랙션은 미국 올랜도에만 있는데 가까운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를 타고 놀라신 분이 있다면 올랜도에서 이 어트랙션을 타고는 완전 초흥분 상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어진 다크코스터죠.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수직 낙하하는 형태의 어트랙션을 드롭타워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롯데월드의 자이로 드롭이 있죠. 그런데 꼭 야외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 드롭타워가 실내로 들어가서 다크라이드와 합쳐진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드롭타워 다크라이드입니다. 디즈니의 타워 오브 테러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미션 브레이크아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수직 상승, 수직 낙하하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수직 상승하고 왜 수직 낙하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명확하고 내부에 상당히 볼거리가 풍부하죠. 이 외에도 다크라이드의 종류는 정말 많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옴니무버 시스템을 이용한 다크라이드도 있습니다. 비엔나 소시지가 줄줄이 이어진 것 같이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게 특징이죠.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의 헌티드 맨션이 있습니다. 엔핸스드 모션 비클이라는 어트랙션도 있습니다. 줄여서 EMV라고 하는 이 라이드 종류는 차량이 시뮬레이터처럼 여러 축에 의해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서 탑승 도중 리얼한 차량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의 인디아나 존스 어드벤처 다이노소어가 있습니다. 롯데월드의 파라오의 분노도 이 시스템을 적용한 다크라이드인데 EMV라는 용어 자체가 디즈니가 첫 개발한 것인지라 멀티모션 다크라이드라는 용어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레일 서스펜디드 다크라이드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레일이 위에 매달려 있는 형태인데요. 즉 차량이 이 레일에 매달려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의 피터팬의 하늘 여행입니다. 런던과 네버랜드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E.T. 어드벤처는 좀 더 극적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자전거 모양의 차량을 타고 하늘을 날게 되는데 설정 그대로 자전거 바구니에 E.T.가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컨셉을 잘 표현했습니다. 슬롯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것은 레일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바닥의 홈을 통해 비클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죠. 장점은 제어가 자유자재로 되기 때문에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에 다크라이드로서 극적인 효과를 주기에 좋습니다. 도쿄 디즈니시의 센터 오브 디 얼스나 디즈니월드 앱컷의 테스트 트랙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명확한 용어가 있진 않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이나 트랜스포머 어트랙션도 다른 형태로 발전된 다크라이드의 한 형태입니다. 3D 안경을 쓰고 입체 영상을 보는 형태인데 차량의 움직임이 슬롯카 비슷하게 움직이죠. 다크라이드를 가족형 어트랙션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지루하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다크라이드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다크라이드는 차량을 타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보는 형태가 아니라 실내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보는 형태의 어트랙션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죠. 다크라이드 중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빠르고 스릴 넘치는 것들도 많습니다. 다크라이드라는 이름 때문에 다크라이드는 어두운 공간에서만 움직이는 놀이기구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다크라이드는 꼭 어두운 공간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라는 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해드렸던 도쿄 디즈니랜드의 푸의 허니헌트는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크라이드 하면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것은 어두운 다크라이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수효과적인 측면이나 분위기 측면에서 좀 더 어두운 것이 낫기 때문에 어둡게 설정한 것일 뿐 어두워야지만 다크라이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살짝 모호한 어트랙션들도 있습니다. 가령 디즈니랜드의 스페이스 마운틴은 다크라이드인가 일반 롤러코스터인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이스 마운틴은 다크라이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롤러코스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에 롤러코스터가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다크라이드라고 칭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봤을 때 내부에 볼거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을 볼거리라고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크라이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크라이드들은 정말 많습니다. 테마파크 버프에서 언젠가 이 많은 다크라이드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다크라이드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종류들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복합형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다크라이드가 참 재미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기 시간이라면 야외에 있는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들을 즐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디즈니랜드의 피터팬의 하늘여행, 롯데월드의 신밧드의 모험 등과 같은 오래된 다크라이드들은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탑승을 합니다. 롯데월드의 파라오의 분노가 디즈니랜드의 인디아나 존스 어드벤처와 비교가 되면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죠. 왜냐하면 다크라이드는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지하나 실내 공간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궁금해서 타게 되는 거죠. 다크라이드는 우리가 잠시 상상했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크라이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핵노잼이라고 욕하시는 분들도 롯데월드의 신밧드의 모험은 필수 코스로 잡지 않으시나요? 그 10분 남짓되는 탑승 시간 동안 그 실내 공간이 주는, 그 미지의 공간이 주는 신비함은 이 다크라이드를 타야지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크라이드의 매력입니다. 테마파크 버프는 이렇게 언제나 흥미진진한 테마파크 이야기, 테마파크 여행 팁, 그리고 테마파크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